이번 영상에서는 엑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엑셀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지원해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분석 도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엑셀을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데이터 분석 도구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기능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 데이터 메뉴 하위 메뉴로 이 오른쪽 부분에 지금은 비어있는 이 부분에 데이터 분석 메뉴가 추가적으로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석 도구 기능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엑셀 옵션 창이 나타나는데요. 왼쪽에서 추가 기능을 설치하고 오른쪽 아랫부분에 엑셀 추가 기능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엑셀 추가 기능 이외에도 다른 기능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엑셀 추가 기능을 선택하고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추가 기능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추가 기능 창에서 분석 도구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메뉴 하위 메뉴로 서브 메뉴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생성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 도구 기능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분석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데이터 분석 기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 기법들을 지원해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 메뉴를 선택하면 보이는 것과 같이 통계 데이터 분석 창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엑셀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나열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엑셀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적인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분석 기법들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분석 기법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항목은 기술통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술통계법은 데이터에 있는 변수들, 여러 개의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이 변수들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을 해 줍니다. 또 이 분석 도구들 리스트에서 이 스크롤 바를 아래로 쭉 내려보면 아랫부분에 T검정, 쌍체 비교, T검정, 등분산 가정 두 집단, 이분산 가정 두 집단, 그 다음에 지검정 해서 평균에 대한 두 집단, 이런 항목들이 보이는데 이 네 개의 분석 기법은 두 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분석 기법들입니다. 이러한 분석 기법들에 대한 활용 방법 그리고 분석 결과의 해석 방법 등에 대해서는 7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이 제공하는 이 데이터 분석 기법에는 여기에 보면 히스토그램 항목도 있어서요. 특정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여기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 분석 도구에서 제공하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차트 작성 부분에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기술통계법이나 히스토그램 등과 같은 기본적인 분석, T검정도 아래에 있었죠. 이런 기본적인 분석 기법 이외에도 분산 분석이라는 분석 기법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상관 분석도 있고, 조금만 내려가 보면 회귀 분석이라는 이런 분석 기법도 제공을 해줍니다.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집단, 보면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한 평균을 비교할 때 이용하는 분석 기법이고요. 상관 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를 알아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이 회귀 분석은 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이런 분석 기법들을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루어 볼 예정인데, 특히 이 분산 분석, 그리고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등에 대해서는 7장과 8장에서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분석 기법들을 우리가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만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기술 통계량 그리고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T검정이나 분산 분석이나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뒤에서 뒷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제공하는 이런 분석 기법들 중에 기술 통계법에서는 어떤 기술 통계량들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실습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할 데이터는 설문조사 데이터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데이터는 설문조사 데이터인데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데이터에는 변수가 20개, 그리고 관측치는 6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우리가 실습해 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 데이터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가상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교재에 기술되어 있으니까 교재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G2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컬럼은, 이 변수는 졸업 연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메이저는 전공, 섹스는 성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변수들은 모두 다 범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개의 변수는 예를 들어 전공을 나타내는 이 세 번째 열의 메이저 열은 값들이 1 또는 2 또는 3과 같은 값들로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이 값들이 숫자 형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전공 1, 2, 3을 구분하기 위한 기호일 따름이니까요. 그리고 Q1부터
Q11까지의 변수는 5점 척도로 조사한 설문 문항들에 대한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에서 5점 척도 변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산형 확률 변수로 보아야 되는데요. 값들이 매우 만족은 5, 만족은 4, 보통은 3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을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순위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순서형 변수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Q1에서 Q11까지의 변수는 원칙적으로는 이산형 확률 변수로 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값들을 연속형 확률 변수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산형 확률 변수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스코어 변수 또는 먼스 변수 이런 변수는 연속형 값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스코어하고 먼스 변수는 연속형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MS, FS, PS와 같은 변수가 보이는데요. 이 MS 변수가 가지는 이 값들은 Q1부터 Q5 값을 합해 놓은 값입니다. FS는 Q6하고 Q7, 그 다음에 PS는 나머지 변수들의 값을 합해 놓은 그런 변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MS, FS, PS는 원래는 이산형 확률 변수가 갖는 값들을 합해 놓은 거니까요. 이 이산형 확률 변수가 갖는 값들을 합해 놓으면 그 값을 우리가 연속형 데이터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MS, FS, PS는 연속형 확률 변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주형 변수, 앞에 있는 이런 변수들은 범주형 변수이죠. 이런 범주형 변수 그리고 이런 이산형 변수들의 대표적인 기술 통계량은 빈도수를 우리가 따져보는 게 대표적이죠. 물론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이런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평균, 분산 등과 같은 통계량을 기본적인 그런 통계량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메뉴를 선택하고 데이터 분석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통계 데이터 분석 창에서 기술 통계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어떤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보고 싶은지 이 기술 통계법 창에서 입력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D열에서 제가 P열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새로운 워크시트에 요약 통계량들을 보기 위해서 여기 요약 통계량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 이름표 사용에 체크를 해 주어야 첫째 행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변수들에 대한 X 변수, Q1 변수, Q2 변수, 그리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 스코어 변수까지 여러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엑셀이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성별 변수부터 보면 이 성별 변수는 사실은 범주형 변수이고 값이 1 아니면 2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기술 통계량 내용에 보면 평균이나 뭐 분산 등과 같은 이런 통계량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1, 2 등 숫자 형태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1, 2라고 입력해도 그건 숫자가 아니고 문자 또는 기호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엑셀은, 즉 컴퓨터는 이게 일일이 숫자로 취급해야 되는지 기호로 취급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엑셀은 숫자 형태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게 숫자 데이터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평균이나 분산 등과 같은 통계량을 구해주는데, 사실은 이 성별 변수에 대한 평균, 이 분산 이런 값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성별의 값을 우리가 입력할 때 1, 2 이런 숫자 형태로 입력하지 말고 M이나 F 등과 같은 문자로 입력하면 얘가 기술 통계량을 잘 구해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엑셀 데이터 분석 도구에서 기술 통계량은 숫자에 대한 결과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MF로 입력했다고 해서 M이 몇 명이고 F는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 해주지는 않거든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 결과를 보려면. 그래서 범주형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우리가 보고 싶다. 주로 범주형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빈도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빈도수를 보고 싶으면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Q1부터 Q11까지 변수들에 대한 결과가, 기술 통계량 결과가 쭉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변수들은 순서형 변수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변수들에 대한 이 기술 통계량 이 결과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순서형 변수이기 때문에 중앙값이나 최빈값 정보 등은 뭐 참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스코어 변수는 연속형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 결과인 이런 평균, 표준오차, 중앙값, 분산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값들은 이 변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엑셀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술 통계량을 구한다는 의미는 연속형 확률 변수, 여기에 보면 다른 변수들은 연속형 확률 변수가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는 스코어 변수만 연속형 확률 변수인데요. 이런 연속형 확률 변수 여러 특성, 즉 여러 통계량들, 이런 걸 통계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통계량을 보겠다는 또는 살펴보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구간에 속한 데이터 빈도수를 사각형의 높이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연속형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산형 데이터, 또 특히 범주형 데이터는 히스토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범주형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차트로 나타내고 싶으면 이건 이제 바 차트, 즉 막대 그래프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막대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에는 스코어, 먼스, MS, FS, PS와 같은 연속형 확률 변수가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스코어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엑셀 데이터 분석 도구에 이렇게 히스토그램 항목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히스토그램 항목을 선택해서 이 스코어 변수 또는 먼스 변수 이런 연속형 변수에 대한 차트를 생성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약간 불편합니다. 여기에서 하면. 그래서요 여기에서 하지 말고 차트를 생성해주는 메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뒤에서 다시 9장에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간단히 히스토그램을 생성하는 방법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열, 즉 스코어 변수죠. 이 스코어 변수인 P열을 선택을 하고 삽입 메뉴를 보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에 차트 형태의 아이콘들이 또는 서브 메뉴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히스토그램은 통계 차트라는 통계 차트 삽입이라는 이 아이콘이 있고요. 이 통계 차트 삽입 아이콘을 누르면 히스토그램, 상자 그림, 다른 더보기가 있죠. 우리는 지금은 히스토그램을 만들 목적이니까요. 이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코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생성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스코어 변수가 갖는 값들이 65에서 72 또는 70 한 대략 3부터 80, 80에서 88 정도 구간들로 나누어져서 이 구간들에 이 값들이 몇 개나 분포하고 있는지, 몇 개나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이 막대의 높이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값들이 65에서 88.7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성한 차트는 사실은 생성된 차트 형태 그대로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엑셀이 만들어준 형태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를 우리 입맛에 맞게 편집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형태의 차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차트, 다시 말해서 엑셀에서 만든 차트를 편집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차트를 우리가 만들고 이 차트를 선택하면 이 차트 오른쪽에 차트 오른쪽에 아이콘 형태로 차트 요소, 차트 스타일과 같은 이런 아이콘들이 나타나고요.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차트 제목을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요. 눈금선 같은 것을 없앨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2번째 방법은 이렇게 차트 아이콘을 이용하는 방법 말고 2번째 방법은 이 차트 또는 차트에 들어있는 요소들 이런 걸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서식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서식창의 항목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뭐 색을 이렇게 바꾸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항목들도 전부 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차트에 대한 내용은 엑셀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9장에서 따로 차트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챕터로 이용을 해서 차트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